일종의 광물질인 미네랄은 인체 내 3.5%밖에 안 되지만 세포의 활발한 작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추로패틱 닥터 이승미 선생님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네랄 부족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바로 미네랄인데요.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에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돌연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미네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미네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3.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신체에서 구성 요소를 만들거나 기능을 조절하는데 비타민과 함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54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그러니까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이렇게 4가지만 빼고는 나머지 50가지가 다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에서는 뼈, 치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는데도 미네랄이 꼭 필요하게 돼요. 네. 그리고 기능 요소로는 그 혈액 농도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혈액의 그러니까 산성이라든지 알칼리성 그 도를 수치를 맞추는데도 아주 중요하고요. 혈압이라든지 혈압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꽉 못하게 최소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미네랄이 효소적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 같은 걸 생성을 하는데 꼭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오드라 그러고 여기서는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갑상선을 만들 때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게 되고, 크로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글루코즈, 설탕을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걸 변환시키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크로미움 같은 것을 좀 드셔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미네랄에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몸 속에 미네랄의 종류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로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아연, 그리고 망간, 그리고 한국에서는 칼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포타슘이라고 하는 거, 포타슘 있고, 그리고 요오드, 아이오다인, 그리고 그 외에도 크로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미세량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좀 더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미네랄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인체 내에 어떤 이게 증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미네랄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는 그냥 딱 꼬집어서 이게 없으면 미네랄 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필요하고 저기서도 필요하고 광범위하고 이러기 때문에 딱 요게 요 증상은 미네랄 부족이다라고 말을 좀 드리기 힘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부족하게 되면 조금 짜증이 잘 난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이렇게 마비라든지 수축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있고, 그리고 월경전 여성분들 통증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마그네슘 섭취로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혈압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마그네슘 역할이고요. 칼슘 같은 건 경우는 부족하게 되면 아까 비슷하게 근육통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인트 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한테서 이제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장이 좀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쉽게 잘 낫지 않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입맛이 없는 아이들. 왜냐하면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후각하고 미각이 떨어져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을 잘 모르게 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진다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런 아주 다양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증상들이라서 이런 증상들은 꼭 미네랄 부족 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른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네. 전문가나 뭐 네. 패밀리 닥터나 우선 상의를 먼저 하셔서 먼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미네랄을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증상이면 뭐 이러이러한 뭐 미네랄이 부족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으면 아주 쉬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예. 저희들을 더욱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 부족 환자의 사례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예. 환자분들 오시나요? 아, 예. 미네랄 부족 환자들은 제가 보는 환자들 거의 네. 한두 가지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병증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병증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미네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병증이 더 악화되거나 병증이 더 이렇게 오랜 기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모든 저한테 오는 분들은 거의 이제 한두 가지는 빠져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보는 환자들이 이제 아이들 중에서 아연이 네. 부족한 아이들. 예. 이런 경우는 아연을 좀 섭취를 하다 보면은 뭐 한 6개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금방 표가 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예.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좀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밥도 좀 더 잘 먹는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아연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연 처방을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아연을 섭취를 하면은 이제 식욕도 많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에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나이와 성별과 이렇게 맞게 치료가 필요한데 보통 온 몸이 이게 정상적이고 특별한 병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 식사 조절이 꼭 필요하세요. 네. 왜냐하면 뭐 평생을 미네랄 그 부족한 미네랄을 평생 약만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예.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소화 기관이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음식물로 인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제일 먼저겠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어떤 다른 병증이 있어서 꼭 이 아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제 작은 양을 꾸준히 복용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네. 미네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연이라든지 특히 구리 같은 경우 예. 너무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작은 필요한 양을 꾸준히 매일매일 드시는 것이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장이 정말 약하고 정말 몸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아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복합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사제로 이렇게 마치시면은 네. 이렇게 증상 완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예. 그럼 이제 그런 처방들은 뭐 가정의에 가서도 뭐 직접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스페셜 닥터 찾아가야 되나요? 예. 예, 보통 포타슘 같은 경우는 이뇨제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패밀리 닥터들이 포타슘제를 보통 드리기도 하고 예. 나머지는 잘 많이 이렇게 미네랄의 중요성이 아직 우리 패밀리 닥터나 그런 분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처방하시는 일은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메디칼 쪽에서 보는 그런 미네랄 부족 증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증상들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광범위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종합 비타민 드세요 아마 그런 네. 그렇게 말씀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증상들을 좀 잘 아주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예. 약을 먹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약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도 네. 우리 몸에서 배출이 더 빨리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식단에서 칼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칼슘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약으로 복용을 하셔야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미네랄 결핍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역적으로 미네랄 부족한 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부분에는 땅 속에 셀레늄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해서 예. 거기서는 이제 셀레늄 부족 현상이 있고 또 이란이나 이집트를 가면 거기는 네. 이제 아연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족 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렇게 북미 발전된 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제대로 다 흡수를 못하고 있어서 네.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있어서 결핍이라기보다는 결핍 전인 부족 단계라든지 그러니까 부족에서 약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증상만 보일 뿐이지 몸속에서 정말 부족 현상이라든지 정말 결핍 현상까지 가지 않는 그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네랄 결핍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 있습니까? 예, 우선 검사 방법으로는 철분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하셔서 이제 히모글로빈의 양을 측정을 하셔서 예, 직접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철분의 수치를 보통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 나머지는 피로 인해서 뭐 포타슘이라든지 그러니까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혈액 수치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보통 모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모발 조직 검사에 대해서 뭐 한두 번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면 우선 모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모발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개나 채취를 해요? 한 1g 정도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발이 혹시 뭐 염색이 됐는지 그리고 샴푸는 어떤 걸 썼는지 뭐 이런 것을 담배를 피는지 이런 것을 다 미리 파악을 해서 이제 기입을 해서 보내게 되면 그 랩에서 그것을 다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발은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실리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에 쓰는 영양제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배제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이해하는 데서 또 시간이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판독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칼슘이 적게 나와도 칼슘 부족일 수가 있지만 아주 많게 나와도 칼슘 부족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칼슘이 아주 많이 나와서 난 칼슘제 먹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그렇게 많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는 우리 몸속으로 칼슘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세포에서는 칼슘이 필요한데 몸속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밖으로 배출만 되니까 우리 몸은 칼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네랄과 어떻게 수치가 높고 낮음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예, 서두에 한 50여 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미네랄 중에서 특히 우리 인체 내에 부족되기 쉬운 미네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시간상 딱 세 가지만 꼽아보겠는데 칼슘, 마그네슘, 아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예, 지금 특히 부족되기 쉬운 미네랄의 종류를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순서일 듯 싶은데요. 칼슘의 기능,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입니까? 예, 칼슘의 기능은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뼈를 형성하고 치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뼈에 칼슘이 뭐 99%가 뼈에 다 칼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칼슘이 이렇게 기능적인 요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혈액에서 이렇게 혈액 농도를 아까 맞춘다고 말씀을 벌써 드렸는데 혈액 농도를 맞추게 되고 그리고 혈액 응고하는데 꼭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뭐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증상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 쪽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칼슘 부족으로 불면증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칼슘 부족 시에 이제 지금 좀 전에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칼슘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뭐 이렇게 근육 마비, 그리고 근육이 뭐 근육통이라든지 그리고 저림,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마비 같은 증상이 온다든지 그리고 통증이 그러니까 뼈가 아프다고 그러시죠. 이유 없이 아픈 예, 통증인가요? 뼈가 아픈, 예, 뼈가 아프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참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까지 온다라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주부들이 특히 칼슘이 부족되기 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인가요? 예, 보통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처녀 때는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식사가 좀 불규칙하고 좀 많이 섭취를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는 뭐 임신을 하시고 수유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칼슘 많이 뺏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한국 주부님들 운동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뼈가 튼튼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그냥 한번 만들어져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뼈는 계속 세포기 때문에 계속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그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다시 만들어 재생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가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스펀지처럼 엉성하게 만들어지게 네. 돼요. 그래서 이런 임신과 수유 과정에서 제대로 칼슘 섭취를 안 하시게 되면 이 뼈 자체가 약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할 땐 이 뼈에서 꺼내 쓰게 되는데 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칼슘이 네.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 빼내서 쓰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예.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나이가 들어서 폐경을 맞으시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 뼈를 보호하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여성 예. 호르몬이 그게 떨어지게 되다 보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칼슘을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예.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한 뭐 특별히 이제 좋은 음식들 참 많잖아요.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칼슘 섭취에 좋은 음식은 우선 네. 유제품들이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음식에서 섭취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섭취를 다 해서 우리 몸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율이 거의 50%, 그리고 이제 뱅어포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런 거는 한 25%, 그리고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은 20%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이 가장 좋긴 한데 특히 동양인이 되면은 동양인에다가 성인이 되다 보면 그 네. 유제품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락테이즈라고 하는 예. 효소가 많이 부족하게 하게 돼서 나는 우유 먹으면 설사해 배 아파 뭐 배가 더부룩해 네. 이렇게 하시면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진짜 유제품을 드셔서 그렇게 설사를 하시게 되면 원래는 50%의 흡수율이지만 그렇게 효소가 없으신 분들은 그보다 떨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는 한데 유제품은 많이 못 드시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네. 보통 유제품들 중에서도 요구르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렇게 한번 발효된 음식들은 조금 더 소화하기가 쉬우신 분들이 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우유가 아니더라도 유제품 중에서 다른 유제품들이 제가 먹어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외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멸치라든지 뱅어포라든지 뭐 이렇게 젓갈 중에서도 왜 뼈채로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야채나 과일 뭐 다른 데서 섭취를 하신다면은 우선 뭐 참깨 그리고 네. 아몬드 뭐 미나리 네. 치커리 요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요런 것들에 이제 칼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유제품이라든지 이렇게 견과류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다 같이 네. 조금씩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유제품 나는 요구르트 한 컵 먹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드셨다 그래도 이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다른 것도 또 섭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아몬드라든지 이렇게 고루고루 섭취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그 칼슘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싶은데 칼슘 섭취를 할 때 혹시 주의사항 있습니까? 예, 보통 칼슘 섭취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게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 게 보통 이제 먹으면 속이 이렇게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변비가 생긴다, 속이 쓰리다, 이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칼슘을 이렇게 소화 흡수시키는 데는 우리 위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노화함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신체가 노화함에 따라서 위산이 점점 적게 나오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칼슘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들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식사 바로 전이나 바로 후나 위산이 저절로 나올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산이 없는 상태에서 칼슘을 드시면 속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뭐 어차피 소화 흡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을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비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칼슘제에 본인이 드시는 칼슘제에 마그네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칼슘 같은 경우는 약간 변비를 만들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설사 쪽으로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네.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복합해서 드시면 이제 변비 증상이 조금 완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런 컴플레인트를 하셔서 그 전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셔서 칼슘 못 드셨던 분들은 그런 점을 따져서 다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먼저 이제 칼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결핍되기 쉬운 미네랄 중 그 두 번째로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요? 예,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한 네 번째로 많은 그런 미네랄인데요. 예. 우선 한 50% 정도는 뼈에 있고 30%나 뭐 그 나머지는 보통 이제 세포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이런 데 있고, 그리고 1%는 우리 몸 그 피 속에 그 피의 구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뼈를 이렇게 형성하는 데도 꼭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알카리성이라든지 이런 거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또 필요하게 예. 되고, 또 신경 같은 것을 이제 조율하는 데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B6 같은 것을 이렇게 예. 또 소화 흡수시키는 데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한 300가지 정도의 그 대사의 예. 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방대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또 마그네슘이 결핍될 때, 부족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을 텐데요. 마그네슘 부족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증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 미네랄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칼슘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에서도 좀 심장 머슬을 갖다가 심장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걸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뭉치고 네. 이렇게 아프신 분들 같은 예. 경우는 마그네슘을 섭취를 해주셔도 좋으시겠고요. 예.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지만 마그네슘이 부족을 하게 돼도 이제 심장 박동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박동수가 좀 틀려진다든지, 예. 그리고 심장 박동이 좀 약해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슘은 혈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혈압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셔서 혈관을 약간 완화시켜 주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좀 불안증이라든지 좀 짜증을 쉽게 낸다든지 그런 성격 변화들도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을 섭취를 하는 게 또 아주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떤 음식들을 섭취를 하면 될까요? 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채소에 굉장히 많아요. 채소예요. 예, 네. 우리 사람 몸에 있는 피가 이제 그 속에 히모글로빈 속에 철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네. 그 푸른 잎 채소에 있는 엽록소, 클로로필 안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많이 섭취함으로 해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채 섭취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또 야채도 이렇게 워낙에 오랜 기간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리로 네, 와야 되고, 여기서 그렇죠. 시장에서 또 한 일주일 있고, 우리 냉장고에서 뭐 2, 3일 있고 이러다 보면 네.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야채를 많이 섭취를 하셔도 마그네슘 섭취가 좀 안 될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쌀이나 빵 같은 걸 보셔도 그 정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마그네슘이 손실이 돼요. 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쌀 룬에 마그네슘이 함유가 돼 있는데, 예. 흰쌀밥을 드시게 되다 보면 마그네슘을 다 빼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빵도 마찬가지로 흰쌀빵에는 정제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손실되기 때문에 홀윗 브레드를 드시면 예. 마그네슘 섭취를 좀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야 이런 음식이 마그네슘이 많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네. 이제 거친 음식, 좀 더 자연된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을 좀 드심으로 해서 마그네슘을 좀 더 많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도정이 덜 된 현미 같은 그런 곡식류를 섭취를 하시면 마그네슘 섭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세 번째로 아연 부족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어떻습니까? 예, 아연 부족은 특히 이렇게 아이들 경우는 거의 한 80%가 아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성 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남성 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선 네. 아연이 꼭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0가지 정도의 뭐 그 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몸에서 유전인자 핵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네. 그리고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하고 마그네슘만 드셔서 뼈만 튼튼하게 하셔도 근육이 되는 단백질이 없게 되면 성장이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단백질 섭취가 없고 아연 섭취가 없어서 단백질 형성이 되질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아연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 아연도 이제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그렇죠. 독이 되기 때문에 연령에 맞게 필요에 맞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드시고 그 나머지 6개월은 좀 줄인다든지 좀 피해 보신다든지 식사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성장기 아동들의 경우에 아연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연을 섭취를 할 때 아연과 구리의 그 비율 또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아연하고 구리의 비율이 아주 중요한데 아연이나 뭐 구리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미네랄이긴 한데 아연이나 구리나 우리 몸속에 좀 쌓일 수 있는 특히 그런 거예요. 근데 네. 구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의 비율에서 있어서 보통 이제 아연이 부족해서 구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비율이 파괴되는 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 구리의 그 구리가 많아지고 아연이 줄어들게 되면 이 구리의 이렇게 구리가 역할을 다하고 나머지 것들은 몸에 쌓이게 되는데 그 뇌 속에도 조금씩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네. 성격 변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예.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구리기 때문에 좀 네. 그 비율을 맞추셔서 드셔야 되고 보통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하고 구리하고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피를 네. 이렇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네. 구리가 꾸준히 조금씩 필요하세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구리가 오히려 간에 쌓일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이제 구리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 검사를 해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네. 구리가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을 한번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드셔보시는 예.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폐증 환자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중에 팔고 있는 구리가 함유된 비타민을 먹고 복용하고 얘는 종합 비타민 먹으면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구리 때문에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의 함유량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구리하고 아연 같은 경우는 같이 흡수를 하시면 같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흡수를 막아요. 근데 우리 몸에 구리가 많고 아연이 적게 되면 이제 구리의 흡수는 많아지고 아연은 저절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연이 풍부한 식품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아연은 보통 녹황색 야채는 많이 없고요. 네. 뭐 고기라든지 그리고 뭐 생선이라든지 보통 뭐 알류 요런 예. 거에 많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고루고루 많이 섭취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네. 같은 경우는 뭐 시리얼이나 이런 데 조금씩 다 아연이 다 들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결핍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렇게 그런 지역에 국한돼 있는 그런 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연 부족으로 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좀 멈춘다든지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후각이나 미각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성장이 안 되고 남자아이가 남자 성장 그 2차 성징 같은 게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네. 아연 부족을 한번 의심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풍부한 미네랄 섭취를 위한 올바른 식단 또한 참 중요할 텐데요. 미네랄 섭취를 위한 식단 짜는 방법 있나요? 예,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이렇게 예. 식단을 굳이 짠다고 하시면 우선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화학 조미료가 들지 않은 음식, 너무 짜지 않고, 그리고 신선하고 이렇게 많이 도정되지 않고, 마치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예. 요즘에 많이 드시는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청량음료 이런 데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인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예. 포스포러스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을 섭취를 한 것들을 다 배출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뭐 성장이 늦어지는 수밖에 없죠. 칼슘이나 예. 마그네슘 섭취한 걸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심한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도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속에서 다 또 배출을 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